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Listen. Listening. 오늘은 뭔가 허전하네요. 녹음실이 너무 넓네요. 네, 언니들 오늘은 세시님이 안 계신답니다. 너무너무 외로운데 제가 얼마나 말이 많다고요. 오늘은 르나스데이. 다음 달에 함께할 세시님이 이번 녹음에 못 와서 너무너무 아쉬웠다고 한번 질투하게끔 열심히 녹음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즐겨주실 거죠? 그럼 3주차 시작할게요. 언니와 몰랐던 그 이야기 시작할게요.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랑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지퍼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실 통화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들 사랑과 손길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차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7월에 레지퍼를 후원심을 드립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도 잊지 않고 레지퍼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 즐겁고 알찬 L 양장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가 선물드리는 시간, 그의 맞춤 주문 시간입니다. 8월 3주차의 첫 번째 맞춤 주문 손님은 유무님이십니다. 안녕 애인. 너는 여자인 나를 사랑해서 나와 사귀는 거라 말하는데 사실 나는 여자인 내가 아닌, 남자도 아닌 그냥 나로 사랑받고 싶고 살아가고 싶어. 넌 그런 날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난 그래도 네가 좋은데 가끔 우리가 젠더나 인권에 대해 얘기 나누다 보면 벽이 느껴질 때가 있어. 어쩌면 좋을까 고민이 많은 밤이다. 안녕하세요 미무님. 이해한다 감히 말할 순 없지만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항상 어렵죠. 사모님이 오늘 게스트로 오셨는데 혹시 사연에 대해서 얘기하실 게 있으실까요? 엄청 공감하고 계신 건지 엄청 집중해서 보셨던 것 같긴 한데 같은 결일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지인분이 여동생에게 오빠가 아니라 언니라서 너무 좋고 다행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속상해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저게 칭찬인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언니가 여자라서 좋다기보다는 언니가 나한테 너무 의지가 돼서 좋다 이런 게 더 칭찬이고 너무 고마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성별을 떠나서 그냥 내가 나로서 오롯이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을 이 사연을 통해서 느꼈고 저도 제가 제 애인이 내가 여자라서 좋다기보다는 그냥 나니까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그런 얘기들이 있죠. 뭔가 애인하고 지내다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가 여자라서 좋아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 말을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 딱 들으면 뭐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언젠가 다시 재정치화를 했을 때 여자로 내가 정치화를 하지 않으면 얘는 나를 싫어할 것인가? 라는 좀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에도 뭔가 너라서 좋아 라든가 네가 여자라서 좋아 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거는 순간부터 뭐지? 라는 약간 그런 뜨뜻미지근한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뭐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에이젠더라고 본인을 정찰을 했었고 그 전까지는 한 20년 넘게를 나는 뭔가 여성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저한테 언니라고 하거나 누나라고 하거나 그랬을 때 약간 묘한 기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나라는 말에 대해서 내가 기분이 나쁜 것은 내가 그냥 남자에 대한 혐오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혼자만의 그런 고민을 할 정도로 누나라는 말이 좀 싫었었고, 언니란 말은 동생도 저를 언니라고 잘 안 불러요. 그래가지고 내가 언니라는 말을 안 들어봐서 그런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뭐 사귀는 애인 중에 만약에 연하가 있으면 뭐 언니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들도 저한테 언니라고 별로 안 불렀었거든요. 그냥 루나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러다 보니까 뭘까 이 미묘한 감정 뭘까 하다가 20년 넘게 그렇게 살다가 제가 얼마 전쯤에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젠더를 약간 에이전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히려 늦게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젠더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바이젠더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나를 남자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 생각하는 것도 아니니까 결국에 나는 에이젠더구나 라고 저는 이미 저를 정찰을 했고, 뭐 더 나아가서 제가 좀 더 나이를 먹으면 뭐 제 정찰을 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고민을 했더니 레즈비언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무엇인가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뭐라고 부르든 간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뭐 살고 싶은 모양도 본인이 행복하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상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그냥 뭐 가이드라인 정도로 생각을 하고 본인에게 꼭 맞는 이름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고민이 더 있으시다면 추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루나가 같이 고민해 볼게요.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 뭐 언니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뭐 도움이 됐다라든가 나만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구나라고 좀 동질감? 공감을 얻으시면서 좀 마음이 유해지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나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와 다르지만 비슷한 처지의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또 추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나와 비슷하지만 다른 이야기도 듣고 말하려고 저희 레주파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언니가 신청해주신 허외경의 그렇게 살아가는 것 듣고 올게요. 두 번째 사연은 구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사연은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라 닉네임은 그냥 지금 하늘 보면서 적어봤습니다. 과거에 저는 성공과 출세가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이라 사람과의 관계도 성공과 실패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내가 하는 프로젝트는 늘 시적에 달성을 하거나 1위를 했으니까 나보다 못난 남들이 하는 연애라는 것도 나도 쉽게 하겠지. 지금 나는 바쁘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못하는 것뿐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늘 경쟁에서도 1등을 하기 위해 노력했으니까요. 그렇게 죽어라 일만 하는 성공의 궤도를 달리는 내가 남들보다 탄탄대로 달리는 내가 남들보다 못하진 않을 거야 라고 자만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재작년 여름쯤 출장을 오가던 일이 멈추면서 어떤 사람과 연인이란 관계는 아니지만 좋아하는 감정으로 만남을 지속해왔었는데 그만 만나자는 말을 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저와 있으면 자기가 너무 초라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늘 일보다 자기가 차순위가 되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저는 남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걸 해서 심장도 뛰고 감정도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사람이 우는 감정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어요. 생각해보면 왜 그 사람일까 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내가 늘 꿈꿔왔던 사람과 정반대인 사람이라서요. 나처럼 성공을 한 적도 없고 그냥 평범하고 근데 그냥 생각하면 좋기만 하고 저의 이런 감정도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나는 사랑을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좋아한 게 아니라 실패한 나, 남들은 다 아는 걸 못하는 나에 대한 분노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 걸까? 라는 왜 이런 의문이 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니 스스로 돌이켜도 그 사람에 대한 감정과 그 사람도 느닷없이 연인관계를 맺자고 저에게 하는 그런 말하는 것들이 너무 스트레스였고 싫다고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쌓여만 있었고 저도 나름 호감이 있으니 뭐 연애 그거 어렵나 얼마나 어렵나 싶은 호기도 있었고요. 그저 사귀자고 하고 괜찮은 사람 같기도 하고 남들처럼 연애해야 하지 않을까? 나이도 있으니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그분이 2번이나 사귀자고 말했었는데 첫 번째는 얼버무리다가 시간 좀 더 달라고 했었고 2번째는 역시 사귀자는 말에 거절의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귀는 내내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뭘 이야기를 하는지, 왜 말을 안 하는지, 정적 속에서 난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건지, 나 자신은 상대에게 난 당신을 모른다, 좀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도 못하는 바보인가 스스로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 콤플렉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스스로의 압박, 무게, 고통, 남들처럼 안정적인 연애를 해야 해 라는 압박 등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 혹은 사람들이 날 실패자로 보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시간들이 생각나 이 신청곡을 올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엔하이픈의 바이트미 시청해주셨습니다. 네, 샤무님 또 진지하게 듣고 계셨는데 혹시 이 사연자 구름님께도 혹시 하실 얘기가 있으실까요? 살짝 다를 수도 있는데 저도 약간 이런 식의 감정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언제요? 저도 항상 뭘 하면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노력을 엄청 하는 편이었고 저도 솔직히 연애보다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연애 감정이 좀 잘 안 들어서 연애를 안 했었어요. 근데 이게 연애 경험이 없다는 게 어색한 나이가 있고 어색하지 않은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이 연애 경험이 없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뭐 30대 초반이 없으면은 약간 진짜 없으셨어요?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잖아요. 네, 갑자기 확 지금 느껴졌어요. 그 얼굴들이 갑자기. 네, 그래서 저도 내 삶에 바쁘다가 내가 여기서 더 나이를 먹으면은 어디에 가서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게 조금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약간 압박이 돼서 내가 뭐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이분처럼 저도 내가 지금까지 바빠서 그랬지 나도 이제 오빠 하고 다니면은 연애할 수 있다. 내가 바쁘고 뭔가 할 일이 많으니까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나도 어디 가면 좀 한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건가요? 그런 느낌이 있었다기보다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도 어느 날부터 이제 오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운 좋게도 적당히 마음에 드는 분이 저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그래서 그렇게 사귀게 됐는데 이게 역시나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저도 솔직히 적당히 마음에 들어서 사귄 거지 뭐 엄청나게 사랑해서 사귄 게 아니니까. 근데 이게 헤어지고 나서 뒤돌아보면서 이게 저도 약간 뭐든 하면 잘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하는 이상의 연인상이 있고 그것처럼 해주고 싶어서 약간 상대의 의사보다는 그냥 내가 난 그냥 다 잘하니까 센스 있게 내가 다 해줄게 이런 느낌으로 그냥 거기에 맞춰서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완벽성에 기여하는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연애라는 게 있고 그냥 그때 제가 연상이었어서 연상이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뭐 데이트 코스를 짠다든지 그런 거를 더 신경을 썼고 연락 같은 것도 막 더 신경을 써서 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상대한테는 어색하게 느껴졌거나 이 사람이 나를 만나면 뭔가 더 노력을 하게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약간 부담이 된다라는 생각을 느낀 걸까요? 그분이? 뭐도 내가 그분은 아니지만 일단 약간 어색하게 그런 모든 노력이 그분에겐 자연스럽지 않고 어색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뚝딱거림에 가까웠을지도 모르겠네요. 뭐 뚝딱거리기도 했겠죠. 첫 연애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분이랑 헤어졌고 근데 지금은 또 그냥 어설픈 어설픈 저대로 좋아해준 사람이랑 만나고 있어요. 어설픈 나를 어설픈 대로 만나준다.
그냥 그러니까 있는 나를 그대로 약간 봐주는 사람인가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더 약간 잘 보이고 싶어서 엄청 내 나름대로 약간 연기처럼 그분에게 연출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면 이분한테도 물론 내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도 그냥 그거를 그냥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귀엽게 봐주고 그런 분이랑 있으니까 저도 편하고 그분도 그게 더 자연스러우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연애를 할 때는 초반은 다들 그러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이상향이 있잖아요. 연애에 대해서. 그거를 좀 따라가려고 하지만 그게 어느 부분에서는 본인이 따라갈 수 있는 정도가 있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본인과 완전 정반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나중엔 좀 지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연애를 할 때는 본인에 맞는 연애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과한 연애라든가 과분한 연애라든가 약간 그런 거는 아무래도 연애라는 거는 저는 늘 얘기를 하지만 장기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그게 폭발하는 에너지로 쭉 갈 수는 없다 생각을. 물론 그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막 몇 년을 가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도 초반의 의지와 나중의 의지가 좀 달라지잖아요. 단지 똑같은 것이 하나 있죠. 내가 이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진짜 중간중간에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으니까 이게 또 연애도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이어가는 지속성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를 쭉 이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첫 번째가 본인이 본인인 상태에서 만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사람이 그 사람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게 아예 다르다면 좀 실망을 많이 하긴 하죠. 그러니까 초반에 언니들도 너무 잘 보이기 위해서 과한 짓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 전제는 그거였어요. 내가 나를 인정을 못하니까 내 모습이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라보는 저 사람 너무 멋있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라는 모습을 따라했죠. 따라하다 보니까 폭발성이 있는 그 에너지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근데 실제로 저랑 사귀게 되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예시를 들어서 저는 이제 언니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딱 그 자리가 조용한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 몇 시간을 엄청 얘기하고 엄청 밝게 얘기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 저를 인상 깊게 봤고 그 모습에 호감을 가진 사람은 그게 저인 줄 알고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저랑 사귀게 됐을 때는 저는 너무 조용하고 숙기 없고 그냥 집에 있고 싶어하고 약간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너는 나를 만나면서 별로 행복한 거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저는 행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의 행복을 감히 잣대를 하시는 분도 계셨을 정도로 그 폭발적인 에너지가 쭉 가지를 않으니까 실망을 하시고 이제 나중에는 저를 떠나시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이거는 연인이든지 친구든지 똑같았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를 너무 힘들어했어요. 이 모습을 내가 왜 가지지 못할까? 그래도 이 모습을 내가 보인다는 것은 이것 또한 나의 모습일 텐데 왜 나는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자꾸만 내가 회귀가 되는 걸까? 그러니까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고 현재까지는 저도 제가 누구인지를 먼저 뭔가 자기 분석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 연애가 끝나고 나서 한 3년 정도를 제가 혼자 지냈었거든요. 딱 그 연애가 끝나다 보니까 제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딱 그 MT 상태 완전. 그래서 그때는 정말 심했던 게 저는 이제 연어를 좋아하거든요. 연어를 좋아하는데 그 연애가 끝나고 나서는 내가 연어를 좋아하는 게 맞을까? 사실은 그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척 했다가 이게 이렇게 돼버린 게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제가 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2년에서 3년 정도는 나를 찾아가야지라는 생각을 해서 뭐 본의 아니게 쉬긴 했는데 그렇게 본인을 찾다 보니까 다른 연애를 할 때는 제가 저를 지킬 수 있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다 보니까 맞출 수 있는 건 맞추는 거고 아닌 건 확실하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서 그게 관계에서의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그러니까 연애로서만 얘기를 할게요. 연애에서는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내가 내 입지와 내 위치를 흔들리지 않고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게 흔들리는 순간에 관계도 흔들리는 것 같고 해서 그 뚝심을 찾는 게 저의 큰 목표였고 현재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어느 부분까지는 맞춰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또 어느 부분까지 내가 지켜야 되는 거가 무엇일까라 늘 고민을 하면서 네, 그렇게 친구든지 연인이든지 그렇게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사모님도 혹시 하실 얘기가 있으신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애라는 게 엄청 장기적인 타임라인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엄청 잘하려는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일시적인 연기로는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잘하거나 뛰어날 필요도 없고 물론 다른 일은 지금 굉장히 뛰어나신 걸로 보이지만 감정은 또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그냥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감정을 이직하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히려 다른 데서 계속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연애나 사람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갖는 게 사실 거의 처음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인데 내가 다른 걸 잘하니까 이건 또 잘한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서투른 거고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천천히 감정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본인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에서 이미 반은 나아가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을 약간 알아가시는 단계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과거의 그런 실패 막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리고 뭔가 착한 아이 콤플렉스, 뭔가 좋은 사람 콤플렉스 같은 거 얘기를 하시는데 남들만큼 해내야 된다는 부담에 대해서 뭔가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담에서 좀 자유로워지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좀 자유로워지시는 것 같기도 하고 가지고 계신 트라우마나 상처는 당장은 치울 수가 없지만 시간이라는 게 약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거를 믿거든요. 시간은 약이기 때문에 점점 나아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문제를 잘 인지를 하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 시도를 통해서 뭔가 언니를 좀 알아가시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다른 언니들께서도 주변의 시선보다는 스스로의 생각과 스스로의 감정을 더 소중히 여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노래 듣고 올게요. 마지막 사연은 밤에 바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별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우린 그저 마음이 여기까지 하면서 서로 이제 놓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우리가 저번에 싸웠을 때 처음으로 내가 시간을 갖자 했고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 이제 네가 붙잡아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 생각하는 것 보니 그동안 쌓인 상처가 많고 서로가 무심했던 게 지금의 이 상황을 만든 것 같네. 진짜 끝났을 연애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어찌 보면 너에 대한 정이었는지 욕심이었는지 이젠 나도 모르겠다. 딱 4년을 만났고 5번의 계절 동안 2번을 헤어졌고 그때마다 비슷한 이유로 헤어지를 말했기 때문에 매번 똑같은 결과를 맞이한 거라 생각을 해. 왜냐면 어느 순간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너의 말도 조금은 이해가 갔던 것 같거든. 내가 상처 주고 힘들게 했던 건 결국 상대가 아닌 나 자신이었고 네가 정성을 쏟았던 것도 결국 본인을 위한 연애였을지도 모르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이별의 우리가 좀 더 쉬워질까? 나는 내 행동에 대한, 너는 너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드디어 치르게 된 거라고. 얼마 전에 우리가 처음 연애했을 때 썼던 일기를 몇 개 읽어봤는데 그때 북받쳐 올랐던 감정이 이제는 좀 낯설기까지 한다.
그렇게 좋았던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나는 너와 헤어지고 다시 다른 이별처럼 점점 나아질까? 모든 게 그렇듯이 관계는 왜 기계처럼 리셋 버튼이 없을까? 가끔은 행복한 기억만 불러와서 덮었다면 우린 괜찮았을까? 라고 하시면서 박재정의 헤어지자 말해요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드디어 저의 3주차에도 이별의 얘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군요. 네. 일단은, 무슨 말을 언제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연애 고생하셨습니다. 네, 연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많이 헤어지고, 많이 사귀시는 것 같아요. 역시 여름은 불의 계절인지, 다들 이렇게 불타듯이 연애를 하시고, 불타듯이 제가 되는 사랑을 하시는데, 4년을 만나면서 5번의 계절을 같이 지내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겠죠. 사연을 보내주셨던 내용보다 더 많은 일이 있었고,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쌓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별이라는 거는 계기가 확실하게는 좀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네가 그랬지 내가 그랬지 서로 탓하면서 헤어진 경우도 있고, 어느 순간에 출근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봤는데 우리가 드디어 끝났구나 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반가웠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연락하는 게 너무 싫고 또 너무 지겹고, 우리가 서로 즐거웠던 행복했던 곳을 올리는 게 나의 낙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걸 올리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내가 꾸며내는 게 아닐까라고 현타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들은 니네 너무 부럽다, 니네 어떻게 그렇게까지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나는 행복하지가 않고, 그 순간마다 다들 이별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별할 때 왜 헤어지자고 말하는 거야? 왜? 늘 헤어짐의 이유를 궁금해하잖아요. 그럴 때 많이 하는 대답들 있죠. 그냥. 저는 그냥이 너무 싫은데요. 이게 듣는 입장에서는 너무 싫은데 하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요. 그냥이 너무 나이스한 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헤어짐의 이유가 너무 많은 경우도 있고, 그 작은 게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제는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정 느끼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물론 저는 차였지만요. 저는 차였고요. 늘 차이는 순간마다 저는 이별의 이유를 늘 물어봤고, 네, 그들이 저에게 속 시원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 정도는, 제가 저 혼자 다독이기 위해 하나 정도는 늘 알아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진짜 마지막까지 좀 찌질하게 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렇잖아요. 저는 이별할 때 이별의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이별의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 헤어진다는 그런 쿨한 연애 따윈 저에게 없고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데 이러면서 약간 좀 찌질찌질하게 헤어졌던 것 같기도 하네요. 막상 상대들이 봤을 때는 저는 엄청 차갑게 헤어졌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네요. 저는 차갑게 헤어지는 사람이라서 딱 그 이유만 물어보고 헤어졌던 것 같긴 하네요. 네, 뭐 어쨌든 간에 과거에 처음에 좋았던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귈 때에도 이유가 없이 사귀는 것처럼, 아니면 수많은 이유 때문에 사귀는 것처럼, 헤어질 때도 이유가 없이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많은 이유 때문에 어느 하나를 꼽지 못해서 헤어진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거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관계에는 왜 리셋 버튼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만 아니면 내가 얘랑 좀 더 잘 지낼 수 있는데, 이거만 아니면 내가 얘한테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라고 관계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생각들을 덮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 덮일 만한 기억을 가질 만큼의 노력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에너지가 된다면,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그 힘든 불안한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저는 그래서 요새도 제 친구들이 많이 헤어지는데 그냥 잘했다고 늘 얘기를 해요. 뭐 내가 솔직히 제3자로서 그 친구의 잘잘못을 뭐 헤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잘잘못을 헤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생했다 정도로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제 친구들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그래 고생했다,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걱정되는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언니의 현재 주변에는 언니에게 고생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가 좀 걱정이 되네요. 그 한마디가 가끔씩은 너무 큰 힘이 되는데, 어쨌든 언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언니는 늘 최고였을 거예요. 네, 너무 고생하셨고, 언니가 신청하신 곡 박재정의 헤어지자 말해요를 들으면서 저희는 다음 코너로 돌아올게요.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L 양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zpa@한밀.net을 통해서 보내주신 방법뿐만이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서요,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를 보내주신 방법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 양단점 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추는 모팅동. 하루 3주차의 첫 번째 띵동은 레인보우 나이트 라이브 콘서트 소식입니다. 데프리카에서 더 뜨겁게 놀기 레인보우 나이트 라이브 콘서트가 대구에서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피, 땀, 그리고 인권.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활동하며 활동가 한 사람들이 서로서로의 힘을 유지해온 그런 활동가들이 많이 있죠. 그런 단체들 중에서는 키워드를 위해서 보이는 곳부터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다양한 활동가들이 일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구 성소수자 인권활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5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왔지만 이 일은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열릴 무지개 밤은 무지개 인권연대 주최 주관으로 무지개 인권연대 상간 활동비 마련을 위한 자리로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1부는 박예디님의 북콘서트 잘하면 유쾌한 할머니가 되겠어이며, 2부는 드링킹 소년소녀 합창단 DJ 기은이 형의 신나는 클럽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3년 8월 26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클럽 꼬뮌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입장료는 기본 음료 포함하여 1만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두 입장권은 음료 대신에 후원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언니들은 SNS를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 소식은 2023년 인천 퀴어 축제 소식입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하는 인천 퀴어 문화축제가 9월 8일과 9월 9일 양일간 주안과 부평 일대에서 차별을 넘어 퀴어해 무지개 인천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인천시 입장과 지원 여부 등이 주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9월 8일에는 사전 행사로 영화 공과 주안에서 퀴어 영화 상영회를 갖고 성수자 인권 영화 상영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9일 본 행사는 부평 일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참여 단체들의 부스 행사를 진행하고, 오후 2시부터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발언, 밴드 공연, 노래, 춤 공연 등 무대 행사를 진행하며, 무대 행사 후에는 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와 관련해 조직 2측은
퀴어문화 축제는 우리 사회 모든 소수자가 차별과 혐오를 가리며 저마다 나로 살아가는 기쁨을 나누고 서로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며 축하하는 행사이다라며 슬로건을 차별을 넘어 퀴어의 무지개 인천을 정한 것은 인천시의 인천여성영화제 성수자 영화 사전 검열과 전국에서 열리는 퀴어문화 축제에 대한 차별 행정에 맞서,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성수자 혐오를 넘어 넓은 바다를 품고 있는 해양도시 인천의 모습처럼 모든 소수자가 함께 살아가는 평등한 도시 인천을 만들자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19회 인천여성영화제 조직위 등은 인천시는 2023 인천여성영화제 사업 지원 과정에서 이미 선정된 사업에 대한 사전 검열을 시도를 했고, 퀴어 영화를 상영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발언으로 영화제 프로그램에 개입하려고 했다고 주장을 하며 인천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직접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퀴어 축제 측은 인천시는 올해로 제19회를 맞이한 인천여성영화제를 사전 검열에 퀴어 영화 배제를 요구하는 차별 행정을 자행했다며, 인천시는 퀴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이 달라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궁색한 변명을 했지만, 인천에 사는 퀴어 또한 인천 시민이며 인천 시민이 퀴어로서 존재하는 것은 갈등의 소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시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이자 인천 시민의 존엄을 짓밟는 인권 침해 행위이다라고 힐난하며, 인천여성영화제와 성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인천 시민들은 인천시의 이러한 성수자 혐오와 차별 행정에 맞서 규탄 기자회견, 자발적 1인 시위, 인권위 제소 등을 통해 강력하게 싸우고 예정대로 퀴어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제 성적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지자체의 성수자 혐오와 차별 행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퀴어 추재 측은 전국의 퀴어 문화 축제가 장소 선정에 지방정부와 자치단체의 성수자 혐오와 차별 행정으로 매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축제를 진행한 서울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독교계 재단의 서울광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대구는 집회 신고까지 마친 합법적 행사를 공무원을 동원해 저지하려는 불법을 자행했다고 한다. 춘천은 지자체의 자의적이고 근거 없는 차별적 행정으로 장소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진행됐다. 우리가 축제를 열고자 하는 부평구의 상황도 우려스럽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부평구청은 부평구 기독교연합회에 7월에 부평역 광장의 장소 사용 승인을 내줬음에도 광장 사용 신청 현황을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몇 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답변한 바가 있다며, 그뿐만 아니라 부평구청에서 퀴어 축제를 부평에서 열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제보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부평구청의 이런 행태는 성수자의 혐오에 기반한 차별 행정이고, 축제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축제 참가자의 안전과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할 부평구청이 협조는커녕 방해나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부평구청은 혐오 세력에 부하내동하지 말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퀴어 문화 축제 개최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는 인천시와 혐오 세력과는 다르게 시대의 흐름을 변하고 있다. 특히 2013년은 성수자 인권 측면에서 역사적인 해이다라며, 올해 초 고등법원은 동성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한 건강보험공단의 결정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한 차별 대우라고 판단을 하고, 이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 차별들을 국제사회에서 사라져가고 있고 언제가 폐지될 것이고, 소수자 권리 보호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라고 덧붙인 바가 있는데요. 뒤이어 지난 5월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가족 구성원 3법이 발의되기도 했다며,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맺으며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고, 인천 퀴어 문화 축제도 그 변화의 물결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축제와 관련해 조직위 한 관계자는 인천시와의 협조 관계를 묻는 질문에 이번 축제와 관련해 아직까지는 인천시에 어떠한 입장도 없다며, 작년엔 장소 등의 문제로 시와 마찰이 있었지만 올해는 부평구의 도로에서 진행하고 이미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와 딱히 관련이 있거나 하진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축제가 인천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온 축제니까 인천시가 당연히 축제 안전이나 원활한 축제 진행을 위해 모든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이번 축제와 관련한 안전 대책을 묻는 취재에 인천시는 부평구에서
사용신고 수리가 나간 것으로 시에서는 현황 파악만 하고 있을 뿐 전체적 부분은 부평구에서 하고 있다. 시에서 면밀히 지켜보겠지만 직접 안전대책을 수립하진 않는다라고 밝혔는데요. 부평구에서는 관내에서 진행되는 행사가 특별한 안전사고 같은 것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부디 인천 퀴어문화축제가 별탈 없이 잘 마무리되길 소망하며 이번 30초 띵동 여기까지. 다음에도 좋은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언니들, 너만 모르는 이야기의 루나입니다. 언니들은 매직아워라는 말을 아세요? 사진에 관심 있는 언니들이라면 들어봤을 단어인데요. 가끔 사진을 보면 말도 못하게 아름다운 하늘과 같이 찍은 사진들을 보잖아요. 의미는 단어 그대로 마법의 시간이라는 말로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여름은 저녁 7시 반, 겨울은 저녁 5시 반 이후로 해가 완전히 지기 전의 시간을 말한다고 하네요.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푸른 하늘과 붉은 노을을 함께 찍을 수 있는데 혹시 찍어본 언니들이 있으신가요? 20분부터 40분 동안 마법 같은 순간처럼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진 순간처럼 언니의 하루에도 그날의 하루를 온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매직아워가 있길 언제나 언니를 레츠파가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퀴어 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DJ, 작가, 엔지니어 루나와 게스트 3시가 함께하는 3차 방송 너만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장점. 아니 태님은 음주 가무만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도 다양한 곳이 있다고요. 그럼 퀴어인이라면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와 이야기를 해볼까요? 퀴어 인사이드. 네, 언니들 퀴어 인사이드 8월호가 왔습니다. 네, 언니들이 아시다시피 이 코너는 이쪽 정보를 얘기하면서 썰을 풀고 공감과 재미를 공유하는 일명 공감 정보 공유 썰 푸는 토크쇼인데요. 오늘은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아까는 사연에서도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목소리의 주인공 한번 인사하셔야죠. 저기요? 네? 인사 좀 해주세요. 누구신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샤마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시님이 바쁘셔서 못 와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저희 애청자라고 얘기하셨던 저희 샤머님을 모셨는데요. 일단 오늘의 주제를 서로 얘기를 하다가 약간 샤머님이 약간 흐린 눈을 하셨던 주제인데 오늘 주제는 뭐죠? 오늘의 주제는 이쪽 클럽입니다. 네, 일단은 샤머님 클럽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쪽 클럽 말고도 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가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저 표정 봐. 있으신지? 뭐 그저 애인이 한번 같이 가주면 안 되냐고 하면은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저 혼자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하, 가지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저는 좀 사람 많고 시끄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저희가 지금 클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샤머님은 지금 인상을 찌그리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네, 과연 샤머님의 애인분께서 잘 데려갈 수 있을지가 의문이긴 하네요. 네. 그러면 샤머님처럼 안 가실 분들을 위해서 그냥 일단은 클럽에 대한 스포를 많이 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 클럽이 몇 개가 있는데요. 사정상 업소의 얘기는 못하고 두루뭉실하게 클럽이 어떤 느낌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근데 얘기하기는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20살 되신 분들 계시죠? 이제 제가 순간적으로 이제 20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날짜를 보니까 벌써 8월이네요. 그래서 이미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놓으셨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클럽은 뭐 샤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꽤 시끄러워요. 꽤 시끄럽고 바닥이 울린다라는 느낌을 클럽 가면 느껴요.
진짜 웅웅거리면서 그 내려가는 그 순간이나 뭔가 올라가는 그 순간에 그 공기가 울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아, 이게 진짜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그 웅웅거리는 소리가 크게 되고 그 문이 열리는 그 순간에 소리가 뛰쳐나온다고 해야 되나 그거를? 소리가 뿜어져 나와요. 저는 시끄러운 소리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큰 소리 무서워하기 때문에 일단 클럽에 가면서는 귀를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러니하죠. 근데 귀를 막고 저 심지어 귀에다가 이어폰 꽂거든요. 근데도 소리가 들려요. 그러실 거면 왜 가시는 거죠? 춤을 추러 가는 거죠. 내가 나의 필에 맞춰서 춤을 추기 위해서 가긴 하는데 일단은 클럽은 뭐 업소마다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매 주마다 이벤트가 진행이 돼요. 크게 따지면 어떠한 그 컨셉을 가지고 하는데 뭐 감옥 컨셉 아니면 뭐 발렌타인데이 때는 솔로 이벤트를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커플 이벤트도 하긴 하는데 주로 클럽에 가는 경우는 솔로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솔로 이벤트를 많이 하고요. 대목이라고 하죠. 이제 연말, 연초 때는 뭐 지금도 그럴 건지 모르겠는데 11월 31일 날에 시작을 해서 1월 1일에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말 맞다나 딱 클럽에 들어가서 클럽에 나오면 이제 1년이 지나가 있는 상태인 거고 할로윈도 피크죠. 할로윈 때도 엄청 사람 많고 최고의 대목이 있죠. 퀴어 퍼레드. 네. 서울 퀴어 퍼레드 때는 온갖 클럽과 온갖 술집이 예약이 꽉 차가지고 네. 현장 진입을 못할 정도로 사람이 엄청 많고 그렇게 되는데 뭐 이벤트는 꽤 단순해요. 솔로랑 커플 일단 나누는 경우가 그게 팔찌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발적으로 본인들한테 스티커 붙이게 해가지고 커플 스티커 붙이시는 분도 있고 뭐 솔로 스티커 붙이는 분도 있고 좀 더 딥하게 가면 뭐 스킨십 가능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손잡기 가능 뭐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는 솔로 이벤트일 때 그렇게 자발적으로 딥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진 않는 것 같고 그냥 커플인지 솔로인지 정도까지만 구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커플한테 알짱거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커플이 솔로한테 알짱거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이제 대판 싸움 나는 거죠. 그래서 클럽의 큰 이벤트죠. 부치파이터. 네. 그 부치파이트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냥 단순한 말로 개싸움이고요. 그게 그냥 욕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그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제가 솔직히 이제 이거 클럽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하나 고민했는데 그냥 이번만 얘기를 할게요. 저희가 원래 이걸 진짜 지향하는데 이분법으로 얘기를 하면 페임이라고 패싱되시는 분들에게 알짱거리는 부치라고 패싱되는 분께 그 페임으로 패싱되는 분의 애인분인 부치로 패싱되는 분께서 그냥 부치랑 페임으로 할게요. 부치가 그 알짱거리는 부치한테 이제 쌈박질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가 뭔데 내 애인을 쳐다보냐? 네가 뭔데 내 애인한테 술을 따라주냐? 네가 뭔데 이러면서 이제 말싸움보다는 몸싸움을 시작을 먼저 하죠. 일단 누가 밀치거나 누가 하는 데를 때리거나 진짜 심한 경우에는 이게 근데 제가 제 얼굴을 먹칠하는 경우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했다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 그렇게 저를 째려보지 말고 부치 파이터들이 그냥 캐싸움이 아니고 진짜 주먹으로 싸워요. 진짜 그래서 물리적인 진짜 싸움이 물리적인 되나요? 싸움이 돼서 턱이 날아가시는 분도 있고 이빨 부러지는 분들 기본적이고 뭐 바닥에 내쳤다가 뭐 어디 깨지고 이런 거는 기본 처자고 그냥 유혈이 낭자하고요. 그 싸움을 주로 클럽 앞에서 하시거나 클럽 화장실에서 하시거나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싸우세요. 그냥 뭐 비상계단에서 싸우시는 분도 계시고 기다리다 싸우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럼 진짜 그렇게 싸우면 약간 뭔가 비키어 분들께서도 계시잖아요. 솔직히
그 클럽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클럽들이 다 그 한복판에 있어요. 그 유흥가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온갖 사람들한테 다 보여지는데 거기서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경찰 오고 이 난리를 하면서 싸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왜 굳이 그렇게까지 감싸도는 애인을 왜 데리고 갈까 의문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또 물어봤죠. 왜 데리고 가서 왜 싸움을 하냐. 일단 데려간 이유는 단순해요. 같이 놀려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비일비재하진 않지만 간혹 가다가 내 애인 잘생겼으니까, 내 애인 예쁘니까 자랑하려고. 그리고 이것도 또 비일비재하지 않지만 있죠. 우리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 보려고. 그러니까 약간 우리의 사이를 좀 더 텐션 있게 만드는 하나의 이벤트로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애인 데려갔다가 상대방이 뭐 다른 사람하고 키스하는 것도 보고 뭐 난리가 나죠. 그러다가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그걸 보면서 불타올라가지고 뭐 사랑을 좀 더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주 가시기도 하지만 뭐 대다수는 솔로거나 저처럼 그냥 춤추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근데 저는 진짜 춤만 춰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인정할 수가 있는데 친구가 너무 궁금해하는 거야. 너는 그렇게까지 클럽을 가는데 왜 한 명하고도 못 사귀냐. 뭔가 썸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누구랑 손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클럽 가면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건다. 그래서 말이 안 된다. 한 명이라도 말을 거는데 네가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거다. 그래서 따라갔거든요. 제 친구가. 같이 가서 제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진짜 춤만 추는구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의도로 가는 게 아니고 진짜 딱 춤만 추러 온 사람이란 게 딱 보인대요. 들어간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그냥 맥주병 하나 들고서는 춤만 추고 있기 때문에 말도 못 건대요. 그냥 저 사람은 춤만 추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말을 못 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클럽에 가서 말을 걸 정도의 틈을 보이는 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눈빛과 그 행동이 있대요. 약간 이렇게 살랑살랑거리면서 가끔씩 한번 이렇게 눈 딱 마주치면 씩 웃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틈을 보여야지 아, 저 사람한테 약간 말을 걸 수 있구나의 그런 시그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겠고요. 여전히 잘 모르겠고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춤만 추러 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 빼고 다 잘 놀아요. 즐겁게 놀고. 저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 제 친구들은 다 한 명씩 손잡고 나가고요. 저는 한 새벽 3시까지 계속 춤만 추다가 내가 내 풀에 지쳐가지고 택시 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클럽은 춤추러 가는 곳인데 주로 클럽은 약간의 그런 썸 관계를 만들려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뭐 어디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약간의 의도성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죠. 그냥 내가 잘 팔리는지 보려고 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고 뭐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지만 네, 일단 저처럼 춤만 추러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주로 혼자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저 같은 별종들을 제외하고서는 다들 친구 한 서너 명이서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애인하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럽에서 어떻게 놀아야지 재밌게 놀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계신데 그냥 같이 간 사람들과 즐기시면 돼요. 즐기면 되고 일단 왔으니까 내가 춤을 못 춰도 그냥 뭐라도 하면 돼요. 솔직히 클럽 가면요. 서로가 서로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진짜요. 의외로 사람이 서로에게 관심이 별로 없고 진짜 특출나게 아름답고 특출나게 잘생기고 특출나게 춤을 잘 추는데 심지어 걔가 플로어에 올라가서 봉을 잡고 춤을 춘다? 그 정도가 아닌 이상은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클럽은 번개로 가거나 뭐 아는 사람들끼리 가기 때문에 서로 노느라 바빠요. 그리고 번개로 가는 경우에는 주로 술을 마시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정신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애인들하고 많이 가기 때문에 서로에게 신경 쓰느라고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노는 것은 그 상황에 본인을 이입하시면 됩니다. 이입하시고 재밌게 노시면 되고요. 그리고 언제 가서 노는 게 제일 재밌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경우도 있는데 주로 12시 넘어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12시 전까지는 일단 술을 한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맨정신으로 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아, 그리고 그 클럽이 입장료가 있어요. 입장료가 있는데 10,000원대 후반이었던 걸 기억하긴 하는데 그 입장료 안에 원 프리 드링크가 있어요. 그 프리 드링크는 주로 맥주나 데킬라 샷 정도로 되는 것 같고 한 6,000원 정도에서 7,000원 사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술을 못 마신다는 경우에는 물도 있어요. 그래서 물도 사실 수 있으니까 드시면 되고요. 그거 한 잔 그냥 털고 들어가신 경우도 좀 많긴 하네요. 그래서 클럽 가는 경우에는 술을 마시고 가거나 술을 못 마시면 클럽에 가서 원프리 드링크로 데킬라샷 하나 받아가지고 털어넣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춤을 추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클럽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더라도 굳이가 아닌 이상은 한 번쯤은 경험하시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가능한 빨리 경험하시는 게 좋고요. 어제보다 내가 오늘 더 젊을 때 가셔야 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큐어 인사이드는 클럽으로 진행을 했고요. 저희 샤모님 클럽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별말이 없으신데 지금 계시거든요, 아직까지는. 샤모님 제 얘기 듣고 클럽 가실 의향이 좀 생기시는지 아니면 더더욱 가실 생각이 없어지시는지 제 생각에 제일 후자인 것 같은데. 저는 부치파이트가 그렇게 물리적으로 싸우는 건지 몰랐어요. 그냥 약간 기싸움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약간 물리적인 싸움인 줄 처음 알았고 근데 저도 이거를 인도해줄 사람이 있어야 갈 것 같아요. 루나님이 인도해 주실 건가요? 제가 인도할게요. 네, 그러면 제가 인도하는데 샤머님과 또 다른 팟을 또 구해가지고 같이 가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한 번쯤은 샤머님이 의지가 되실 때 뭐 연말쯤에 한번 가보실까요? 아, 네. 그렇잖아요. 뭔가 계기가 있으셔야지 갈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다음 주에 갑시다 하면 안 가실 것 같아가지고 네, 어쨌든 그러면 이번 큐어 인사이드는 여기까지 하고요. 사연곡으로 전소미의 Fast Forward 듣고 저희는 다음 코너로 돌아올게요. 아,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열심히 일하고 있는 퀴어들의 이야기.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다들 어떻게 생각해? 일을 하며 생긴 다양한 주제와 에피소드로 청취자 언니들과 이야기하며 공감하는 코너. 퀴어는 업무 중. 네, 큐어는 업무 중 코너가 왔습니다. 오늘은 사연이 하나 와가지고 읽으면서 오늘의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루나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혹시 유리벽장이란 말을 아시나요? 최근 외주일로 자주 만나게 된 거래처 분께서 이쪽인 것 같은데 제가 큐어라는 걸 알고 잘해주시는 건지 아닌 건지 저희 착각인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아 사연을 보냅니다. 일단 저는 완전 엄청난 벽장입니다. 큐어 축제는커녕 큐어 없어도 엄두를 못 냅니다. 너무 가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아는 사람 마주치면 어쩌지 너무 곤란한 생각뿐이니까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일단 친구도 없고요. 주변에는 종종 남자친구 있다고만 말해서 그냥 남자친구가 자주 바뀌는 애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고요. 부모님한테는 친구가 자주 바뀌는 애구나 라고 인식돼서 좀 곤란하긴 한데 딱히 밝힐 생각은 없어요. 어플은 종종 보는데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대화를 많이 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빨리 얼굴 보고 싶어하는 게 많고 그러한 태도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금방 대화도 종료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거래처 분이 저한테 엄청 잘해주시고 기프티콘으로 먹을 것도 보내주시고 그러는데 이게 거래처 사람이 할 태도인가 싶어서 뭐지 싶다가도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데 나만 너무 날 세우나 싶기도 하고 여러모로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머리가 그렇게 짧지도 않고 긴 머리에 옷도 깔끔하게 입는 편인데요. 심지어 퀴어에 키자도 안 보일 정도로 무지개 이런 것도 정말 없거든요. 생각해보면 여자친구들은 다 친구로 지냈다가 애인이 된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친구가 없지만 고민 상담하는 곳에 올려봤더니 너 유리백장이네 라는 의견도 있는데 루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사연 보내요 라고 사연이 왔는데요. 네, 그래서 언니를 위해서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벽장이란 무엇인가? 네, 벽장이란 무엇인가가 오늘 8월의 주제입니다. 일단 샤머님은 벽장이신가요? 저는 제가 스스로는 벽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 정도면 벽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샤머님이 생각하시는 벽장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저는 정말 이분 사연처럼 퀴어 친구가 아예 없는 게 벽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오프를 하면서 그분과 이제 사귀진 않았지만 그냥 지인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그래도 한 5명에서 10명 사이인 것 같고 이제 애인을 만나면서 애인의 퀴어 친구들을 만나서 점점 퀴어 네트워크가 넓어지곤 있거든요. 애인분의 친구가 많은 케이스인가 봐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가 퀴어인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제법 되니까 저는 벽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뭐 주변 실제 친구들이나 부모님 같은 실제 지인들에게는 제가 퀴어라고 말한 적이 없어서 그런 면에서는 또 벽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벽장은 일단 내가 퀴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손에 꼽는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이 한 손에 꼽는 사람. 그게 가족이 아니거나, 그러니까 가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비퀴어 친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플러스 약간 내가 퀴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세 손가락 안에 있는 사람 정도고, 완전한 벽장은 진짜 나 빼고 아무도 모르는 거. 퀴어적인 SNS조차 하지도 않고, 퀴어의 퀴자도 꺼내지 않는 사람. 오히려 반대로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호모포비아인 척하는 사람까지를 벽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단 한 번도 벽장이었던 적이 없고요. 저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늘 오픈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뭐 저는 방송 들었던 언니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3살 때 이미 제가 이쪽이란 거를 정체를 했고요. 어떻게 알았냐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냥 그때부터 유치원에 다녔던 모든 여자들 다 좋아했어요. 남자들은 정말 싫어했고요. 그때 남자를 때리진 않았고요. 그냥 남자란 존재가 너무 싫었고요. 그냥 아빠만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아빠 같은 멋있는 애를 좋아하는구나 정도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엄청난 루키즘을 갖고 있나 싶은 생각으로 살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그 레즈비언이라는 말 저는 이미 치마씨부터 저는 이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치마씨, 바지씨의 사람들과 비슷하구나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미 저는 제가 레즈비언이라고 정체를 했죠. 그 상태로 쭉 살아왔었고 초등학교 때 이미 사람을 하나 사귀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제가 유리벽장이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렇게 오픈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너무 간편하게 사람들이 붙었어요, 저한테. 퀴어인 애들이 저한테 붙었고. 저는 제 뒤에 그게 소문이 많은 줄 몰랐는데, 제가 그 몇 반에 그 레즈비언이래라는 얘기가 돌았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살았죠. 그런 소문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그런 소문이 들린다고 해서 뭐 내가 부정하지도 않았고, 굳이 부정할 일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그게 대학교 와서는 제가 유리벽장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유리벽장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쪽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진정한 오픈으로 거듭난 케이스가 되었는데 일단 벽장을 사모님은 나온 케이스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나온 계기가 뭐예요? 계기란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나만 퀴어란 걸 알다가 어느 순간에 다른 퀴어를 사귀게 된 계기라든가. 저는 모 그룹에 덕질을 하다가 친해진 분이 뭔가 자연스럽게 이쪽이라고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을 좋아하게 되면서 근데 저도 진작부터 약간 비퀴어가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어떤 점에서요? 어떤 부분에서? 근데 그냥 저는 이렇게 살면서 여자 선생님들을 좋아했고 여자 연예인을 좋아했고
물론 여자에게도 딱히 연애 감정을 크게 느껴본 적은 없지만 남자를 좋아한 적도 없었고 그래서 내가 최소 바이거나 레즈비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원래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일단 나는 내일이 바쁘니까 연애라는 것 자체를 별로 생각하지 않다가 그분을 좋아하면서 아 내가 선생님 같은 뭔가 어쨌든 그분들은 연애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나이도 가깝고 실제 사람을 연애의 감정을 느낄 수 있구나 라는 걸 그분 때문에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다니고 있었던 학교의 익명 커뮤니티에 성소수자 게시판이 있어서 이제 그때가 그 타초상 타오르는 여인의 조상이 하던 상영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게시판에 우리 타초상 같이 번개를 볼 사람?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대1도 아니고 그냥 한번 뭐 어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타조상을 한번 같이 보러 나갔었어요. 퀴어 사람들이랑? 네네. 저까지 한 6명 정도에서 같이 보고 밥 먹고 술 먹고 그랬었어요. 그게 첫 오프였었던 건가요? 네네. 저는 오히려 1대1 오프가 아니라 단체 오프가 처음이었어서 그냥 우리 학교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그냥 다들 그러니까 유별나지 않구나. 퀴어라고 다 유별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면 이거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너무 궁금한데 처음 만났던 퀴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퀴어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냥 생각보다 다들 평범하다? 이게 의외로 엄청 놀랍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생각보다 평범하네라고 오히려 자기에게 위로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위로를 하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그게 있어요. 저는 제가 이런 사람이고 제가 너무 보통이라는 생각했기 때문에 남녀가 사귄 애들을 보면 남자가 여자애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애를 좋아하고 이런 걸 보면 쟤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초등학교 때 그 정상가족이라는 걸 배우면서 엄마 아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다.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가 있고 남자가 어떻게 여자를 좋아할 수가 있죠? 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1학년 때 선생님이 엄청 당황해 하셨던 그 눈빛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저한테 엄청 자세하게 막 설명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이거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뭔 소리야? 라고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뭔가 생각보다 이상한 사람들이 꽤 많네? 그 이상함이 그렇게까지 이상하진 않네? 라는 느낌일까 싶은 궁금증이 있네요. 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오프를 한번 나갔다가 이쪽 술집이라는 게 또 궁금해져가지고 게시판에서 또 이쪽 술집 같이 갈 사람을 찾아서 한번 갔었어요. 근데 그때도 가서도 그 가게에 그 여성 퀴어분들이 꽉 차 있는 걸 보면서 나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구나 라는 것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 대학교 때 친구들한테 커밍아웃이라는 것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어떻게 우리 루나 그 종족이 적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종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네는 개체수가 적어서 어떡하면 좋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개체수?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니네 너무 소수자잖아.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생각보다 많아. 이랬거든요. 근데 애들한테는 약간 다가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반대로 그렇게 술집에 갔을 때 사람이 꽉 차 있는 걸 보면서 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이 수많은 애들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나왔냐. 왜냐면 내가 일상생활을 보내면서는 퀴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물론 저 제외하고. 저는 이 유리벽장 얘기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전 솔직히 유리벽장이라보다는 걸컨 같아요. 걸어다니는 커밍아웃이라 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적더라고요. 생각보다 모든 사람이 다 숨기고 다니고
그래서 저는 그 숨긴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숨기지? 라고 했다가 제가 이제 사회의 쓴맛을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아, 이래 가지고 사람들이 숨기는 거구나. 물론 제가 당한 건 아니지만 아, 이래서 사람들이 숨기는 거고 아, 이래서 사람들이 괴롭힘 당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저는 오히려 사회에 나와서 안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살아왔던 세계에서는 제가 정상이었거든요. 근데 저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퀴어들이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본인이 너무 괴물 같고 본인이 너무 비정상적이고 그게 본인에게 있어서 약점이 되고 취약점이 된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저에게는 그게 늘 강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들 정체성에 혼란이 있을 때 나는 정체성에 혼란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다들 나를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정치화를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냐고. 저는 반대로 왜 정치화를 늦게 하냐. 서로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세계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아, 이해를 하는 거죠. 아, 이게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밥줄에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이게 생명과 직결되는 일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지금 이해를 하면서 지금은 뭐 그들의 존재도 인정하고 있죠. 네, 어쨌든 그런데 그러면 샤머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애인분이 지인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샤머님은 지인이 적으신 거잖아요. 물론 샤머님의 기준에서 많은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뭔가 오픈리거나 지인이 많은 사람을 왜 벽장들은 꺼려 할까요? 약간 그래도 저보다는 벽장에 가까우신 분이니까 뭔가 해결점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제 입장에서는 신기한 거는 그 퀴어 업소 같은 데를 같이 가면 그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 네. 그러니까 지인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면이 되게 신기했고 그거 그 본인의 애인분이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그거 완전 이쪽 사람들이 싫어하는 요소지 않아요? 이야 막 이러면서 술집 가면 막 아는 사람 엄청 많고 막 클럽 가면 막 서로 막 술 막 따라주고 아 너 막 오랜만에 본다고 이런 느낌은 아니죠? 아, 클럽은 같이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막 사장님들이랑도 막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하기는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약간 오픈리라고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걸어다니는 커밍아웃?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네. 레즈비언의 스테레오타입 같은 레즈비언 스테레오타입? 그럼 혹시 머리가 짧으세요? 아니 제 그냥 생각은 그들이 일반적인 분들이 오픈리를 싫어한다는 그 생각의 근원은 약간 그렇게 레즈비언인 스테레오타입인 사람이랑 다니면 나도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할까봐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 얘기도 듣긴 했었네요. 네. 왜?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러니까 세간의 스테레오타입은 소위 뭐 짧은 머리에 힙한 스타일에 그냥 블랙 입는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남자 같은 네. 옷을 입는 네. 여자와 일반적으로 그냥 머리가 길고 막 원피스 이런 거 입는 여자가 손을 잡고 간다 하면 레즈비언 커플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뭐 머리 긴 여자 둘이서 잡고 가면은 그냥 친구인가 보다 할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면에서 스테레오타입인 사람이랑 다니면 나도 그렇게 생각이 될까 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아 쟤는 뭐 옆으로 봐도 뒤로 봐도 앞으로 봐도 퀴어인데 그런 애랑 내가 같이 돌아다니고 있으면 아 나도 왠지 아우팅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함에서 기인한 걸까요, 그러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이제 남사친, 여사친 문제가 있잖아요. 비퀴어 타입에서도 많이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만약 한 명은 지인이 많고 한 명이 적은 경우에는 이게 또 치환을 하면 한 명은 잠재적인 연애 대상이 많은 거고 한 명은 전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적은 쪽에서는 만약 제가 친구라고 하는데
다른 애들은 흑심이 있을 수도 있다. 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본인 애인에 대한 너무 과한 평가라 생각하거든요. 오징어 지킴이다? 죄송합니다. 아니, 물론 샤머님의 애인분 꽤 괜찮으신 분이란 건 저도 알고 그렇긴 한데, 그렇게 생각보다 여기저기 그게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치고서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극히 드물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일수록 저는 더 정도를 지킨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그 사람이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선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본인이 선을 준다는 거고 여기까지라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그 선을 못 지키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조차가 없어요. 왜냐면 그 선을 넘나들기 때문에 다들 무리하게 생각하고 뭐 속칭 사귀고 깨지고 뭐 친구의 애인 뺏고 뭐 이 난리를 치시는 거고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나는 너가 이래가지고 좀 부담이 돼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요. 본인이 그러한 타입이란 걸 아니까 본인이 하는 그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내 벽장인 친구든 애인이 엄청 불안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조심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본인이 만약에 의심을 당하신다면 본인 또한 그런 스테레오타입 중에 한 명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누가 봐도 그렇게 안 생겼으면요. 아무도 의심을 안 해요. 근데 누가 봐도 약간 그렇게 생겼다 하면 본인도 무의식 중에 그러한 피가 있으신 거예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어떤 불안감 때문인지도 알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변론을 하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본인이 그냥 친구가 많은 거고요. 그리고 의외로 그런 사람들을 본인이 진짜 친한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걸요? 그 정도로 본인의 선이 꽤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분과 저는 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은 성격이 좋으시겠죠. 저는 성격이 별로 좋진 않거든요. 어쨌든 간에 오늘 벽장에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저는 일단 벽장이었던 적이 없지만 요즘 따라 벽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각보다 이렇게 오픈으로 사는 게 그렇게 별 썩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썩 도움이 되지도 않고 어느 순간에는 그 잃고라는 것을 제가 배우고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좀 주변 사람들을 좀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즘에 저는 좀 조심하고 있는데 사모님은 반대로 좀 나오고 계신 케이스인 것 같네요. 더 확대시키실 생각은 없으시죠? 저도 일단은 주변 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커밍아웃 할 생각은 사실은 없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퀴어 지인들끼리의 네트워크를 넓히고 싶은 욕망은 있어요. 근데 저도 일단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오픈리로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 저도 그냥 만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면 그냥 있다고는 하고 근데 이제 제가 호칭을 남자친구라고는 하진 않아요. 그냥 애인, 그냥 만나는 사람 그 정도로만 표현을 해서 약간 여기까지가 제 선인 것 같아요. 남자친구라는 표현을 굳이 쓰고 싶지는 않은데 굳이 뭐 오늘 남자친구 만나러 가 하면은 거기에 뭐 부정은 안 하고 그냥 이러고 말만은 이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꽤 엄청난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얘기 못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으시니까. 네, 어쨌든 오늘의 퀴어는 업무중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 코너를 향해 한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샤머님 힘내세요. 네. 나는 무서운 게 없어. 사람이 제일 무섭지. 아니, 그럼 뭐가 더 있나요? 산 사람보다 무서운 게 없다고요. 루나가 알려주는 이야기 들으러 오세요. 네, 키우면 이야기 시즌2 마지막 코너가 왔습니다. 네, 샤머님 좀 더 힘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 녹음실이 늘 더워가지고 지금 둘 다 약간 더위에 지금 찌들고 있는 상태라서 혹시나 말이 좀 빨라진다고 해도 언니들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키묘한 이야기 시즌2의 주제는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게이다. 과연 믿을 만한 곳인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모님 혹시 게이다 있으세요? 게이다가 뭔지는 혹시 아시는지? 약간 이 사람이 퀴어다라는 눈치. 맞아요. 저는 좀 눈썰미가 없어서 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혹시 나 이런 부분을 보면 쟤 혹시 퀴어인가? 라는 생각을 한다에 혹시 요소가 있나요? 예시를 들어서 저 사람 뭔가 무지개 하고 있어 라든가 저 사람 머리가 좀 짧네? 라든가 저 사람 본인이 사귄 사람의 애인이라고 얘기를 하네? 라든가 저도 어휘 쪽에서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애인이라고 말하시는 분들 외에도 사실 약간 최소 LI쯤은 돼야 알 것 같은 용어들을 쓰는 사람들. 저는 뭐가 있냐면 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 저도 그럼 최소 쟤는 LI다. 라든가 뭔가 근데 저는 계더가 있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게 태어났으니까. 내가 내 종족 알아보는데 나는 특수되어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저 이거 얼마 전에 제가 생각했거든요. 저는 부치와 팸을 나눌 수 있어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양 말고도 그 부치니스가 있다?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부치라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엄청 이렇게 적극적이고 약간 이런 타입들을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인 거라서 저는 쟤는 약간 경쟁심이 들게 하는데 라든가 만약에 내가 쟤랑 그러니까 연애의 감정을 생각을 해봐요. 제가 나랑 사귀게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 했을 때 쟤랑 완전 사귀게 되면 왠지 쟤랑 다툴 것 같아 하면 부치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는 본능적인 느낌이라서 그렇긴 한데 이해 못 하시겠죠? 근데 그런 용어도 있잖아요. 그 부치에 적은 부치라고. 부적부요? 네. 근데 전 적은 아니에요. 적은 아닌데 그들과 사귈 수가 없어요. 네,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뭐 주장이 엄청 세다거나 말이 세다거나 이런 사람은 애초에 인간 자체를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을 부치라고 내재화하신 분들은 저와 전파가 안 맞아요. 파장이 안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뭔가 미묘하게 싸운다거나 미묘하게 아까 얘기하셨던 그 부치파이터의 그 신경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저한테 그걸 해요. 괜시리 저를 약간 뭐라 해야 되죠? 경계해요, 저를. 그들이 당신을 부치라고 생각해서 약간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들에게 물어봐야 되겠네요. 내가 왜 부치로 보이는지. 그들에게는 루나님이 그러니까 머리가 기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저 머리도 길고 화장도 엄청 잘하고 막 왜 눈에 이게 발발발 돌아가시죠? 막 원피스도 입고 막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길 수 없는 부치니스가 있다. 네. 근데 아마 그런 눈빛이나 그런 약간 애티튜드에서 티가 나는 거 아닐까요? 저 갑자기 애티튜드 얘기가 생각났는데 제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알아요?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연애 상담을 저한테 했어요. 친구들이. 네. 제가 막 연애 상담 하다가 막 이거 궁금하다 저거 궁금하다 막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뭐라 얘기하냐면 약간 느낌이 사촌 언니가 아니고 약간 사촌 오빠한테 하는 느낌이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느낌이냐 그랬더니 딱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안 하는 건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가 봐요. 약간 저 사람 나랑 약간 다른 느낌이다. 뭔가 그런 느낌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샤머님 보시기엔 저는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페민 것 같아요, 부치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그거 어렵다면. 저는 퀴어인 것 같아요, 안 퀴어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른바 레즈비언 스테레오타입은 아니시거든요. 근데도 다들 그렇게 알아본다는 거는
그래서 애티튜드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제 에티튜드가 뭐 어떻게. 아, 저는 근데 그 말은 들었어요. 스타일은 전혀 모르겠는데, 입을 열자마자 알겠대요. 아마 어휘나 그런 데서 일단 1번으로 티가 나고, 네. 일단은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남성분들이랑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서 그건 모르겠는데 네. 일단 여성분들한테는 본인이 굉장히 여유롭게 리드를 잘 해준다? 약간 호탕하게 잘 대화를 이끌어주고 어쨌든 이게 내재화된 사회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부티니즘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 그래서 치 매너? 네. 일단은 뭐 이제 그런 매너는 막 식당 가면 의자 빼주고 네. 숟가락 세팅해주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길 갈 때 옆에 빼준다거나. 일단 그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적어도 여성분들에게는 여유롭고 친절한 태도를 보여준다. 근데 그런 면이 소위 그냥 부티니스처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게 배웠어요. 뭔가를 먼저 하고 눈치를 채는 게 뭔가 있으면 바로 해라. 뭔가 불편해 보이면 네가 무조건 해줘야 된다. 라고 엄마가 얘기를 하셨는데 엄마는 아셨을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너무 당연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당연한 매너를 보이는 거고. 근데 저는 그걸 가지고 저한테 막 너는 부치니까 너는 부치라서 부치 매너로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매너를 안 부리길래 인간적인 매너를 부리지 않는 건가라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약간 이 퀴어판 자체가 좀 목적성이 있는 만남을 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냥 친목을 다지는 거 외에는 약간 오프를 위한 오프? 가 주로 되다 보니까 본인의 그런 연애 감정에 맞지 않는 상대가 나오면 굉장히 면박을 준다거나 차가운 태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당했어요. 네. 그런 분들에 비해서 그냥 만약 그 상대가 그러니까 연애 상대로서 내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오늘 시간을 내줘서 나왔고 맞아. 어쨌든 내 앞에 지금 앉아 있으면 어느 정도의 매너를 갖추는 게 당연한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의 지금 기준에 안 맞다는 이유로 약간 친구조차 할 수 없게 그렇게 면박을 주고 차가운 태도를 취한 사람이 은근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 낭비라고 얘기하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 사회인으로서 상식인으로서 갖춰야 할 태도를 그냥 좀 보여줬을 뿐인데도 이걸 호의라고 착각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꽤 있으셨을 것 같네요. 저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생각한 게 있었는데 일단 이 얘기하면 이제 완연한 이제 부치니즘 될 것 같은데 저는 오프를 했을 때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지나가시는 여성들한테 다정한 이유가 레이디들에게는 무조건 다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내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남자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레즈인가? 어쨌든 그러네요. 네, 저는 근데 그 생각을 해서 저는 제가 면박을 받고 쌍욕을 먹은 적은 있지만 특히 오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어쨌거나 서로 귀한 시간 내서 왔고 오는 시간 동안 노력 많이 했으니까 그냥 밥 한 끼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든가 그냥 커피 한 잔 해야지 예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그게 상대한테 있어서는 또 호감의 표시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그렇다고 내가 아리따운 여성에게 쌍욕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녀를 찬대를 할 수도 있는 정도로 제가 그렇게 모진 사람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면 호감이 아닌 걸로 보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결정한 건 뭐였냐면요.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다 간추려서 얘기를 하면 고민을 해봤을 때 제가 만약에 10가지를 하고 싶잖아요. 그럼 그중에 3가지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어느 정도 제가 선을 지키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냥 친절함이 10이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한테 10을 보여줄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그치.
약간 서로 연애 감정이 없다면, 만약 친구조차 할 마음이 안 든다면, 그냥 적당히, 그냥 이 시간에, 솔직히 그래서 어쨌든 일회성 만남이 될 거라면, 그냥 서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3 정도만 보여주고, 서로 이게 그냥 나쁜 기억은 아니게 하는 정도만 하고 헤어지는 게 깔끔할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원래는 게이더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얘기를 하면 그럼 어쨌든 간에 게이더라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게이더가 있다는 거는 믿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근데 저는 눈썰미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눈썰미가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폭착이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도 보면서 약간 이 사람이 퀴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투를 쓰는 거 보니까 최소 LI거나 뭐 어쨌든 인권 감수성이 높은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호감을 갖기는 하거든요. 어떤 말투일까요? 혹시 생각나신 거 있으세요? 일단 저도 그냥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애인이라는 말에 구태여 묻지 않아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소위 말하는 너무 여현 발언, 남연 발언을 안 하는 사람들. 근데 이렇게 가끔 뭐 트랜스젠더 같은 화제가 올라올 때도 네, 과격한 언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약간 최소한 이 사람이 누군가를 혐오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샤머님이 갖고 계신 게이더일 수도 있네요. 뭐 그게 엄청 대단한 건 아니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네, 저는 이제 외향이나 눈빛 이런 거는 제가 눈썰미가 없어서 진짜 포착을 못 하겠고 그렇게 언어적인 면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언어적인 것을 많이 보긴 하죠. 특히 그 애인이란 말에서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근데 그것도 요즘에는 다들 애인이란 말을 비켜드도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약간 용어 뺏기가 된다는 말도 있을 정도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남자친구라고 지칭하지 않고 애인이라든가 짝꿍이라든가 뭐 단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 단어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싶은 게이더가 돌긴 하거든요. 근데 짝꿍은 정말 비키어분들도 많이 쓰시는 것 같긴 해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말로서의 게이더가 많이 돌긴 하죠. 그거랑 행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자한테 다정하신 분들에게는 일단 쟤는 일단 50%는 됐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무지개 굿즈는 뭐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고 심지어 무지개 타투를 하신 분도 계시기도 하고 한데 무지개도 또 요즘에 그 유부녀 분들께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쁘대요, 그게. 그래서 점점 퀴어들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 점점 서로가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시그널이 사라지고 있는 요새인데 어쨌든 간에 게이더 꽤 쓰신 분들은 부럽기도 해요. 저도 가끔씩은. 왜냐면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가 이제 숨기는 게 일상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바로바로 알아채서 뭔가 잘 친하게 지내는 분들 보면 신기하긴 하죠. 네. 근데 뭐 큰 게 아니더라도 각자가 갖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약간 게이더가 돈다는 다들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하면 되죠. 뭐 게이더가 근데 굳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약간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게이더가 저는 심하게 도니까 오히려 저는 그 사람한테 거리감을 둬요. 왜냐면 제가 이쪽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약간 느껴질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게이더가 돌 정도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만약 그분이 진짜 퀴어라면 루나님이 퀴어인 것도 포착을 해낼 거기 때문에 네. 일부러 거리를 두시는 거거든요. 네네, 일부러 거리를 둬요. 왜냐면 저는 어차피 걸어다니는 커밍아웃이기 때문에 그런 제가 그분과 같이 이제 지내는 순간부터 그거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더 거리감을 두죠. 더 딱딱하게 굴어요, 오히려. 네, 뭐 그분한테 있어서는 저 사람은 벽장인데 약간 유리벽장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거리감 좀 많이 주고 더 마음을 안 줘요, 저는. 네, 특이하죠? 근데 이게 그냥 진짜 원래 친구라면 모를까 약간 어쨌든 사회생활에서 만난 사람들이 내가 퀴어인 걸 아는 게 사실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맞아요. 언제든지 내 약점이 될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다니는 회사에 누군가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 뭐 내가 원래 막 중고등학교 친구가 내가 퀴어인 걸 아는 거랑 내 사회생활에서 내 밥줄이랑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는 거는 정말 약간 결이 다르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게 좀 조심스럽긴 하죠. 네, 어쨌든 간에 오늘의 퀴면 이야기 시즌2는 게이더였습니다. 주제는. 네, 게이더는 있어도 없어도 상관은 없고요. 있다고 해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뭐 내가 제 게이더 돈다고 해서 쟤 레즈인 것 같아, 쟤 게이인 것 같아 얘기를 또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게이더 세신 분들은 그냥 조용히 본인만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퀴면 이야기 시즌2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클로징을 찾아올게요.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Listen. Listening. 네, 언니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저 오늘 후루룩 말했던 3주차였는데요. 다행히도 오늘 샤머님이 오셔가지고 네, 마이크가 네, 너무 빵빵했습니다. 네, 우리 샤머님 오늘 오신 소감 말씀 좀 해주세요. 네, 항상 내주파 듣고 있던 애청자였는데 이렇게 직접 와서 말해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네, 이렇게 술술 말하시는 루나님이나 하나님, 하래님이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저보다는 하나하래가 진짜 대단한데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저 혼자 이제 세신이 없이 말을 많이 했던 날이었는데 어쨌든 언니들 재밌게 들으셨다면 레주파 SNS를 통해서 후기 왕왕 알려주세요. 누나는 항상 언니들의 후기를 찾아본답니다. 아시죠? 그럼 3주차 앞으로 잘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3주차는 여기까지.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